자본주의를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뭐 원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없어요. 자본주의는 원래는 없다. 그런데 언제 생겼느냐 하니까 이른바 사회주의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이 반작용으로 새로 탄생한 개념이 자본주의라는 개념.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어, 개념이에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제주도 살고 있는데 제주도 애월 옆에 애월읍이죠. 애월읍에 어, 부음이라는 게 있고 중음이라는 데가 있고 신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동네가 많이 있죠. 근데 원래 음이라고 하는 동네, 음이 소금 염자에서 소금 만든다고 그래서 아마 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동네에는 이제 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죠. 음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옆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새 음 만들어지니까 이 새 음을 이제 신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음이 이제 구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음이란 게 만들어진 거예요. 구음이란 동네가 만들어진 거는 신음이란 동네가 만들어져서 구음이란 동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도 그 자체로 있던 게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주의가 아닌 걸 뭐라고 부를까 해서 자본주의를 이런 붙인 거죠. 재밌죠? 자, 어쨌거나 이제 체제를 코딩하는 방법 혹은 자본주의 혹은 체제를 코딩하는 방법이에요.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체제는 우리가 사는 먹고 사는 정형화된 패턴, 이게 체제예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거죠. 먹고 사니즘이죠. 체제는 한마디로 이거는 먹고 사니즘. 이게 먹고 사는 방법, 이게 체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패턴의 대표적인 패턴이 이제 이른바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공통적으로는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니까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그죠? 시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통신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찰과 갈등을 해결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이 있어야 되고, 이 법을 집행하려면 행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행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법부는,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은 검찰이나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삼권 분리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집이 이제 주택이 될 것이고, 차가 이제 교통이고, 혹은 물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의료, 돈을 써야 되니까 금융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가 되는데, 그 체제를 코딩한다는 것은 이걸 다 코딩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 코딩 하나씩 하나씩 코딩하면은 새로운 체제가 되겠죠. 체제고, 새로운 체제는 뭐냐니까 이걸 하나씩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된 체제입니다. 코딩된 체제. 기존의 체제를 새로 이제 코딩하면서 그렇게 새로 체제를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AI하고 코딩은 좀 다르죠. 그죠? AI가 코딩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됩니다. 그죠? AI와 코딩을 합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체제가 나온단 말이죠. 새로운 체제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체제. 특히 AI 때문에 그렇죠. 뭐 체제에 코딩만 하면은 자동화된 체제가 되고, 그 위에 AI가 결합되면은 새로운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결과 새로운 체제가 뭐가 나오느냐 보니까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뭔가 사회주의 비슷한 게 나오고, 뭔가 느낌상 사회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소셜리즘이란 건 또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소셜리즘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돼. 사회주의가 뭔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성공한 국가는 없다고들 하죠. 없다고도 하고, 뭐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비슷한 국가를 하고 있고, 공산당 그러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지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두고 6.25 때 수백만이 죽어 나갔지만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그걸 막겠다는 사람들이나
그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 싸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사람 생각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일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체제를 코딩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죠.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뭐냐니까 주택은 이러저러한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주거 형태가 형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설계한 내용, 설계를 이걸 뭐 문자로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쓰고 이 글을 어딘가로 넣어요. 어디에 넣느냐니까 이걸 이제 시드 프롬프트라고 저는 이름 붙였어요. 시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주거 형태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의 형태는 어떻고 집의 구조는 어떠하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식사 밥은 어떻게 짓고 그리고 뭐 방의 구조는 어떻고 욕실의 구조는 어떻고 그리고 등등등등등 물류 뭐 택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잡다한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는 어떻게 하고 냉난방은 어떻게 하고 등등을 글을 적습니다. 이거 시드 프롬프트를 얘기하죠. 이 시드 프롬프트를 어디 제 경우에는 구글의 딥 리서치나 혹은 구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미나이 프로나 혹은 뭐 제미나이 플래시나 버전 2.5죠. 지금 2.5에다 이걸 넣습니다. 이걸 2.5에 넣으면은 결과가 나오죠. 어떤 상세한 보고서 같은 게 나와요. 보고서나 혹은 뭐 어쨌거나 뭐가 나오죠. 이 보고서를 어디에 넣느냐니까 다시 딥식 R1에 넣어요. R1. 그러면 재차 다시 어떤 뭔가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뭐 answer이라고 그럴까요? answer 리포트로 일종의 보고서가 나오죠. 파이널 리포트라고 그럴게.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면은 이 파이널 리포트를 어디다 넣느냐니까 저는 클로드에 넣습니다. 클로드 소넷 2.7 지금 2.7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니까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작성.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죠? 이게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R1 AI 에이전트를 또 구성을 해야 돼요. 에이전트에서 자, 요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서 시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자, 요런 걸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겠다.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라고 R1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니까 요러한 에이전트인데 베이스가 뭐냐니까 based on 딥식 R1 중에서도 오픈소스 모델 7빌리언이 그렇죠. 7빌리언 모델이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 모델로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걸 파인튜닝이라고 그래요. 파인튜닝 방법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R1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R1이 파인튜닝 절차, 방법, 비용, 그리고 필요한 자원 등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대로 파인튜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코드와 AI 에이전트가 둘 다 만들어지죠. 어디 만들어지냐니까 주택에 대해서 주거 방식, 한마디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주거 방 문화를 통과를 할 수 있는 코드와 AI 에이전트. 코드에는 웹사이트도 포함하죠. 웹사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 이 과정을 주거 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물류, 의료, 금융, 시장, 뭐 입법, 사법, 행정 뭐 다 들어가요. 뭐 도청도 들어가고 시청도 들어가고 시청, 읍면동 사무소도 들어가고 뭐 국세청도 들어가고 특허청도 들어가고 줄줄이 하면은 이게 대략 적게 잡더라도 1000개 정도 되잖아요. 1000개 정도가 되는데 1000개 중에서 일단 다음 달 5월 말까지 200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00개. 이게 언제까지냐니까 다음 달 말까지 5월 말까지. 그리고 6월 말까지 계속 진행해서 올해 말까지 1000개가 다 완성될 것 같아요. 1000개.
올해 말 2025년 말까지 진행합니다. 그 진행하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코드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하고 에이전트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코드와 AI 에이전트를 또 다 통합을 해요. 그리고 통합 에이전트를 또 구성합니다. 에이전트. 통합 에이전트는 뭐냐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1000개가 있다. 1000개의 각종 에이전트가 있죠. 에이전트를 통제하는 리더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리더 에이전트. 그게 통합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드를 통합 코드가 됩니다. 통합 코드. 이거 뭐냐니까 작성된 모든 코드, 모든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 통합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뭘로 넣느냐니까 유저 인풋 필드 하나만 남기고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백그라운드로 보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클로드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교육 도시 청소 로봇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코딩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성했느냐니까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그 프롬프트를 구글 제미나이에게 던져줘요. 그럼 제미나이가 어떤 식으로 도시 전체, 건물 전체, 사무실과 집과 공장과 연구소를 다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기나? 이렇군요. 자, 요렇게 이걸 시드 프롬프트, 이걸 제가 작성한 거죠. 자, 시드 프롬프트를 해서 자, 요런저런한 도시 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한다. 요런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하죠. 요 내용을 구글 지금은 2.5%입니다. 2.5%에게 넣으니까 그러면은 구글 2.5%가 제미나이 2.5%가 요런 시스템, 요런 차량, 요런 장치, 요런 센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컴퓨터 사양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던져 놓으죠. 답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이걸 R1에게 던집니다. R1에게 던지면은 그 R1이 이걸 보고 또 다시 재차 요약을 하는 거예요. 간단 짤막하게 요약한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센스는 뭐다 해서 아주 압축해서 대형 차량은 이 정도 비용, 중소형 청소 차량은 이 정도. 그리고 딥식 R1을 파인 튜닝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하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다음에 등등 AI 관제는 누가 하고 필드 엔지니어는 몇 명이 필요하고 지금 25명이죠. 25명이 인구 10만 명 도시의 모든 집, 모든 사무실, 모든 공장, 모든 도로를 다 청소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나요? 12명이 아니 23명이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고 이제 로보틱스잖아요. 그런 이제 AI와 로보틱스하고 그리고 이걸 교육용 실습 키트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청소 로봇을 모형을 한번 만들게끔 실습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느냐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요 시스템 청소 로봇과 R1 딥식 R1이 중앙에 두 네이크를 하죠. 얘와 청소 로봇 간에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중앙 관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죠? 그래파나 시각화 인플렉스 DB 종류예요. 자, 이런 시스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나오고 그리고 제조 단가 각 차량의 제조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등등해서 얼마 정도 초기 도시 전체의 청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00억이 들고 그리고 3년 내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비용을 다 뽑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식대로 여기서 제안한 이 파인 튜닝 순서대로 그대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웹사이트는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글록 같으면은 오픈 AI네. 이건 도면도 그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도면도 작성하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페이지 하나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웹사이트가 한 200만 개 있다 그러면은 200만 개의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면 여기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200만 개를 합치면은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색이 되죠. 아무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색깔이 없는 무색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도청 사이트, 법원 사이트, 병원 사이트,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우리 학교, 우리 대학 모든 웹사이트를 다 합치면은 요게 됩니다. 요 필드 하나만 딱 나와요. 그 필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어떤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유저 인풋 필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백그라운드로 사라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무지개로 생각하면 돼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노초 파남보 이걸 합치면은 무색. 모든 웹사이트를 합치면은 유저 인풋 필드 하나. 그리고 에이전트를 다 합치면은 통합 에이전트 하나, 리드 에이전트 하나만 딱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었다. 어떤 에이전트는 의사 중에서 내과 의사, 어떤 에이전트는 안과 의사, 어떤 에이전트는 뭐 신경외과 의사, 이렇게 에이전트 하나씩 다 만드는 거예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에이전트는 물리 과목, 어떤 에이전트는 화학, 어떤 에이전트는 수학, 각각의 과목을 가르치는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에이전트를 다 합치면은 그냥 유저 인풋만 하나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체제를 코딩을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뭐 속도가 지금 속도로 나간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6월 말, 늦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코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코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코딩이 다 되면 그럼 결과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얘기만 간단하게 끝내죠. 그러면은 새로운 체제입니다. 새로운 체제인데 어떤 체제냐 하니까 지금의 체제는 새로운 체제도 어쨌거나 먹고 사니즘이에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먹고 사니즘은 기존 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체제는 먹고 사님을 결정하는 요소 1번 부모, 2번 학력 혹은 지능 혹은 사격 이거잖아요. 이게 기존 체제의 먹고 사니즘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죠. 그런데 새로운 체제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아니고 기본 국가라고 얘기해요. 저는 표현했어요. 기본 국가. 기본 국가는 뭐냐니까 기본 소득이 있고 기본 소득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라는 거 하는 것은 완전 고용이고 그리고 무차별 복지이고 그리고 도덕과 의무 요 세 가지 요게 될 것 같아. 요게 되면은 만약 이런 새로운 체제를 적용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제 예상에 그게 완전한 도시 이상적인 도시는 아니겠지만은 뭐 주 5일 근무하고 주 4일 근무죠. 주 4일 근무하고 하루 6시간 근무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3년에 1년씩 휴무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기본소득 보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통신 뭐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육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요건 다 무상복지로 가까워져.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무상복지로 가능하고 시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 시민의 의무만 준수하면 돼요. 시민의 의무는 뭐냐라고 하면은 도덕과 윤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근로의 의무 누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는 완전 고용 완전 고용 하에서 도시가 어떤 직업이든 제공한단 말이에요. 고용이 될 것이고 일단 요렇게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을지 어떨지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요런 것이 가능한 시스템은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
과학적이라면 수학적이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요게 올해 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